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두 번째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7시 2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꼭 눌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출당시켜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천하람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씨 이야기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의원들이 용산에 말 한마디 제목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천하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진다. 용산 청와대실이 당에게 공천 자유권을 줘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의원들이 용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공천 잘릴까봐 잔뜩 쫄아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원들은 대통령실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면 이런 지지율로는 총선 못 치른다고 난리다. 그 차이가 바로 의원들이 공포를 상징한다. 공포예요. 의원총회도 침묵의 카르텔이 심각하다. 비주류로 찍힌 몇몇 의원들은 말을 할 뿐 죄다 입을 닫고 있다. 오죽하면 천하람 나에게 당신이 좀 쓴소리를 말하고 전화를 하겠나. 대외적으로는 조용한 의원 10여 명이 사적으로는 천하람 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내가 당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를 돌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좀 더 세게 쓰지 그랬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왜? 윤석열에 찍히면 공천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은주 의원 아시죠? 이은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짓말과 위선이 역겹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연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정치를 때려치우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아니다. 우린 왜 정치를 하는가? 지금 우리 꼴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아는가? 주위에서 중도층들이 비웃는다. 그 누구도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째질하는 꼴을 보며 나는 절망한다. 지금 그렇죠? 대통령은 비난하지 않고 서로 너 그만둬라 나 그만둬라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갔으면 배를 다시 바다로 강으로 끌고 내려와야 한다. 산에 물을 붓는다고 그 배가 해결될 것인가? 산에 물을 붓는다고 그 배가 산에 올라간 배가 다시 바다로 내려올까? 근본 원인이 뭔지 다 알면서 애써 무시하며 땜질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괜한 미련과 시간 낭비로 더 이상 상처만 깊어질 것이 뻔하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꼬인 매듭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상로 구독 취소.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거에 이상로 구독 취소한다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방송 계속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댓글 읽어드릴게요. 자, 나는 시종일관 이야기했다가 이현주 페이스북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을 옹호할 때부터 당에 대한 애정도 보수 철학이나 국민과 정치에 대한 진지함도 찾아보기 힘든데도 검찰이란 칼에 차도살인 운운하며 모든 권력을 당의 운명을 맡길 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다. 부족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했었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진실했었어야 했다. 이 차도살인 주장한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했죠. 아니 목사님 당신이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후보를 뽑았어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에서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김경지 후보를 국민혁명당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그래갖고 딱 뽑아놓자마자 변절했어요. 윤석열을 뽑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아니,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에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 왜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느냐 했더니, 작은 당은 안 된대요. 그럼 윤석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문재인도 다 척결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차도살인론이에요. 그렇게 됐나요, 지금? 이 나라를 망친 건 목사님도예요. 목사님도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입니다.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은 이 난맥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건지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과 단판을 지으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단판을 지어 변화가 없다면 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함께 할 건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침해하거나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권력을 사유하며 나라를 불안정하게 이끌 때는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잘못을 다 봐주는 게 보수가 아니다. 그래야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는 이현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매체에 그 푸른닷컴 대표께서 글을 썼어요.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의 글입니다. 제목은 이거 대통령 직업병 아니야? 유체이탈 화법? 윤 대통령의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대통령이 직업병인가? 윤석열 대통령도 유체이탈 화법에 능숙해지는 것 같다. 마치 전직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하루 뒤인 13일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선거 참패에 대한 첫 반응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쇄신을 주문했다고 한다. 코미디 같지 않은가? 먼저 패배의 교훈을 찾아야 하는 쪽은 윤 대통령이고 쇄신을 해야 하는 쪽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다. 근데 마치 당을 지도하듯이 쇄신하라고 주문한다. 매력 하나 찾아볼 게 없는 게 지금의 당 지도부를 꾸린 배우의 힘인 누구였는가? 윤석열이 둘러리 당으로 만든 게 누구였는가? 그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전투표에서만 나왔습니다. 방화 1동 69대 31, 등촌 3동 69대 31, 화곡본동 69대 31, 화곡제 2동 69대 31, 화곡제 3동 69대 31, 화곡제 4동 68대 32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선거에 졌으면 그 결과를 분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기업에서 물건을 팔았어. 근데 물건을 판 돈이 다 100% 들어와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안 들어와. 특정 지역에서는 69대 31이라는 게 계속해서 요돈바 69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상 들어왔는데 31만 원밖에 안 들어와. 특정 지역에서는. 그게 여러 개야. 그게 8번인가 그렇대요. 그렇다면 이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인을 찾지 말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인 찾으라고 얘기하면 잘라. 공천 안 줘, 너. 컵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핫바지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병호 TV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들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부정선거의 주범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선관위 내부의 인력들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들의 지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 부정을 막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짐승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 뒤에는 더불당이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 뒤에는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그 짐승들 뒤에는 선관위의 특정 지역의 여러분들 선골 출신들이 이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여러분들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윤 핫바지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윤 핫바지라고 한다 해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윤 핫바지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충분히 쌉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아무 일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5번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문정권하에 치렀는데 3번의 부정선거가 윤석열이 밑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인 겁니다. 예? 핫바지도 이름들 귀한 표현입니다. 사기꾼에 비하면 도둑놈인 겁니다.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핫바지와 사기꾼과 도둑놈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도둑놈이 아닐 리가 있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돼가 여러분 선거 부정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으면 왜 대통령이 됐냐 이야기죠. 이쁜 마누라 끼고 이런 편안하게 살지 왜 대통령이 됐냐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왜 됐냐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입을 쳐닫고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조작을 여러분. 여러분 시간 자,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이제 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입니다. 이상로의 견해입니다.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저 180석의 가짜 국회의원 야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 180석이 넘도록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 이 사람이 4.15 부정선거와 연루가 돼 있구나.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과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지만 자기가 치르는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이런 거에서는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69대 31 또 나오잖아요. 김용민을 사무총장으로 중앙선거관리원 사무총장으로 내려보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용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저 야당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저 야당은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의 생각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서 180석에서 200석을 야당에게 안겨주자. 그리고 그 뒤에 3년 뒤에 대통령을 좌파 대통령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타협하자. 그 좌파 대통령에게. 야, 나는 신변을 보호해달라. 대통령이 끝나고. 나도 문재인이처럼 양산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잘 살게 좀 내버려 둬라. 내가 너를 좌파 대통령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을 땐 아까 얘기했죠. 차도살인이라는 거. 차도살인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게 유리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를 계속 부정선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종합합니다만 윤석열은 이 생각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김용빈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하도록 하고 야당에게 180일 200석을 넘겨주면서 타협을 할 것이다. 야, 대통령까지 넘겨줄 테 나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나를 문재인이처럼 잘 살게 해주라. 나는 그동안 외국 나라 다니면서 내 와이프와 내 부인과 함께 외국 나가 다니면서 샴페인 잔 터뜨리고 이것 하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가짜 선거로 부정선거로 야당에게 180에서 200석을 넘겨주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또다시 문재인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에. 문재인류의 그 형편없는 야당 사람에게 대통령을 물려주고 자기는 양산 같은 데 내려가서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그거 이외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헌법을 개헌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후순으로 물러나고 안전보장을 받고 그 헌법하에서 좌파가 합법적으로 집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망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윤석열이가 차도살인 할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전광환 목사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자유민주당 고용주 씨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집권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4월 10일이면 2년이 지나요. 4년 10일 총선이 끝나면 이제 윤석열은 3년밖에 안 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대통령 끝나고 어떻게 문재인이처럼 경호원 70명 데리고 양산 같은 데 내려가서 편히 살 수 있는가? 이거밖에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가장 무능하다. 이렇게 무능하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무능한 사람을 계속해서 대통령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왜?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대로 용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불자만 꺼내도 공천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벌벌 떠는 거죠. 의원들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아니죠. 매국노죠. 올바른 말을 하려고 그런 사람을 겁줘서 올바른 말을 못하게 소리를 바록바록 지른대요. 그것을 조중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조중동이. 조중동은 그런 얘기 안 해. 이것들은. 쓰레기에 모두.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 또는 또다시 문재인이가 출마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4.2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 있나요? 없죠.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내년 4월 10일 저와 함께 혁명을 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차도살인한 사람들,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입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구독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예. 윤석열 탈당시키라고 그랬더니 취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남의 참정권을 훔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접고 우파는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될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베네수엘라 꼴 될 겁니다. 지금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현주 같은 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현주도 비난받아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과 국민님이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주장입니다. 4.18혁명 실패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4.18혁명 실패를 왜 제가 책임집니까? 나는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4.18혁명이 실패하는 겁니다. 4.18혁명 성공하도록 다 도와줘야죠. 그 왜 실패의 책임이 저에게 있나요? 바로 당신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더 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은 틀렸습니다. 빨리 끌어내리고 진짜 보수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왜 부정선거에 눈을 감나요? 도대체 왜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윤석열 규탄 집회를 하루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 지키자는 집회가 매주 광화문에서 열려요. 목사님이 그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켜야 한대. 자유민주당 매일같이 신문 광고 내서 윤석열 지켜야 한대. 아, 윤석열은 똑바로 돼. 근데 국민의힘이 잘못됐대.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를 낸다는 겁니다. 자유민주당. 이현주 선거무효 소송 취소한 사람이다. 선관위가 협박하니까 그랬다. 얼마나 비겁하나. 이현주 비겁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가 국민님과 대통령이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윤석열을 엄청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알고 나서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전광훈 목사께서 강서구청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나요? 설마 그러셨을까? 목사는 그러셨어요? 강서구청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의혹이 있으면 검증해야죠. 목사님이 없다고 없어지나요? 아, 너하라 TV에 남아있대요. 그럼 뭐 많은 얘기네요. 뭐. 전 정광훈 목사님 텔레비 안 봅니다. 지금 나라를 망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검증해 봐야죠.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 고쳤어도 인간은 못된 것은 못 고쳤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고 그 다음 얘기는 인신공격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찌할까요? 이 나라를. 정치인도, 언론도, 목사님도 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KTX를 타고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에 가서 4월 혁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도와주러 아산에 갑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